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문해일배 모사모 도전기 경진대회 총 상금 100만원. 헤이리 형은 진짜 준다. 상남자는 한 약속은 바로 지킨다. 오늘도 어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우리를 울고 웃게 할지, 우리에게 영감과 용기, 위로를 전해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선정된 이야기, 닐로님의 공간임대 사장님 이야기. 저는 21년 1월 둘째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슴뼈를 잘라 심장을 드러내야 하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대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속에 허우적거렸던 시기였었네요.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스포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이다. 착한 스포 인정합니다. 아무튼 2020년 12월 부동산 계약을 하였습니다. 업종은 공간임대. 방음 공사를 하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한 달 간격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이래요. 음악을 하려면 아무래도 공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음도 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음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돼.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그런 걸 하나 잘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분들께 한 달 간격으로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만들고 렌트를 해주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지? 되게 좋다. 부동산에 가니 기존에 2층 말고도 3층도 나왔는데 이 3층 둘 다 하겠냐? 네. 패기롭게 바로 네. 이때가 만삭이실 때 아닌가요? 무슨 용기였을까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였던 그때 무권리로 전용 90평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렌트 프리로 인테리어 공사를 일사천리로 마치고 운 좋게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막 시작한 곳이어서 서비스로 고객 유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만실을 채웠습니다. 음향 공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고객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로 고객 유치를 해줬대. 이거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사업을 대신 해주고 가신 거야. 이 정도면 동업자라고 봐야 돼. 엄청난 행운이 일어난 거죠. 와, 시작하자마자 고객이 꽉 찬 상태로 시작을 하셨대요. 와, 대박이다. 와, 이렇게 90평 자리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룸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제 방음이 잘 되나요? 와, 이렇게 하는데도 돼요? 대박이다. 그해 5월에 바로 2호점을 오픈했대요.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만실을 채웁니다. 뭐야? 어마어마한 분인데? 와, 대단한 사업가시네요. 했다 하면 바로 만실을 다 채워요. 원래 이제 공간 임대 사업은 이 공실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실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제1 요인이에요. 처음 사업 시작하고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확장을 한 건데 거기서도 바로 성공 가도를 날린. 여기 2호점도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고객님들을 다 유치를 해주셨어요. 2호점은 반반 같이 했대. 인테리어 사장님이 반 유치해 주시고 나머지 반은 직접 채우셨대요. 와, 근데 이 정도면 물론 반 채운 거 대단하시지만 이 인테리어 사장님, 이분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데? 이분 천사야? 조상신이 내려오셨나 봐. 아니, 본인이 받은 보수를 다 해주고 가시는 거잖아요. 와,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으면 저는 진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엄청난 분이네. 그렇게 지금 벌써 횟수로 4년차 공실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다 회수했습니다. 와, 4년 동안 공실 없이 투자금 다 회수. 와, 미쳤다. 이게 사업이지. 근데 갑자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반전. 그치만 꾸준히 나오는 현금 파이프라인. 겁나 냉정해. 역시 사업가. 비록 내가 열자마자 잘 됐고 4년 동안 하고 있지만 수도꼭지 열면 딱 물 나오듯이 콸콸콸 돈이 나오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냉철해. 그래야 이제 성공하나 봐. 이 라인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를 하다 보니 주로 고객이 20대 초중반인데 젊은 친구들이 마음이 예쁜 분들이 많아요. 이 한마디에서 젊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예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마주쳤다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헤이리 형이랑 소통해보니 저의 사업이 잘 유지되는 이유는 작고 뾰족했습니다. 타겟 고객이 확실했네요. 제품력도 최고였습니다. 마음에 들어. 아주 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라방에서 알려주신 업종, 제한문화, 근거문화, 고객문화도 적어볼게요. 문화 구조도 확실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것도 확실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었다. 저의 작은 성공으로 같은 업종을 제 주변 지인에게 전파했고 2020년도 이후로 10명이 같은 사업을 합니다.
각자 1개부터 많게는 3개 운영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성공한 사업을 주변에 전파해서 하나의 세계관을 지금 구축을 하신 거죠. 와,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나 혼자 10개를 다 해도 10명이 3개씩이면 30개인데 내가 다 해도 욕심이 끝이 없을 텐데 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잘 되니까 꼭 해보라고. 아, 같이 부자 돼야 더 행복하잖아요. 와. 이 와중에 반전은 베프 하나 손절했어요. 장부까지 다 보여주고 디테일까지 다 알려줬는데 오히려 그걸 시기하면서 나보고 돈 자랑하는 거 아니냐. 막상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아잉 힘들어. 저 새끼 돈 자랑 오지네. 이랬다는 거죠. 이런 미친. 아니 사업가가 자기 장부와 기획 디테일을 다 까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가까운 친구고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을 텐데 와, 잘 됐네. 축하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사업 성공 안 했으면 그 친구랑 아직도 친구할 뻔했네. 아 근데 대단하시네. 이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들은 어떤 사업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결심 후 바로 실행하는 모든 사장님들, 그런 분들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든 그 시작은 엄청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만 들어요. 이걸 진짜로 해보면 세상에 쉬운 거 하나 없다는 거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성공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일을 뚝심 있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다 책임지고 나의 일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은 그 어떤 순간에도 어려운 일이야. 이건 해본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보니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모두 용기 내어 사명을 이루는 사업 잘 성공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지금 굉장히 담담하게 쓰셨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를 돌아보면 이제 둘째 출산을 앞두고 계신 만삭의 임산부셨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될 예정이었잖아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정말 많은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순간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고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둘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고 그 아이가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그 아이를 잘 도울 수 있게 어떤 힘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강인하게 독한 마음을 품고 사업을 실행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순간이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강인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 정도는 내가 해야 이 아이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사업해본 사람으로서 쉽지 않거든요. 정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 목표로, 그 사명으로 시작한 일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결정하고 실행한 사람만이 행운을 마주하는 거예요. 도전한 사람만이 이런 행운과 성공을 경험할 자격을 갖습니다. 와, 정말 멋있습니다, 닐로닐로님. 그리고 닐로닐로님은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이 사업에 분명히 이제 애착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시고 도움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내 힘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결정하는 거예요. 변화는 만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도전해야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하루 어제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내일이 달라지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닐로닐로님은 자기 앞에 놓인 어려움,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는 순간들을 이겨내고 싶으셨고 결정하셨고 도전하셨어요.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하는 바를 손에 쥐셨습니다. 그게 내가 진실로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은 꼭 해내야 됐어요. 그래서 해냈습니다. 진짜 멋있다. 그래서 지금은 공간 임대업을 통해서 만든 기회로 우리 서순락길에, 지금 가장 핫한 동네죠, 서순락길에 진짜 오랫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다. 결국엔 내가 평생에 해보고 싶었던 일, 내 앞에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그 힘으로 내가 평생에 이루고 싶었던 일에도 도전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정말 멋있다. 진짜 모두들 닐로닐로님을 향해서 박수.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온 세상의 불행은 다 나를 향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가 끝이라고. 아니면 그 앞은 낭떠러질 거라고.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믿어보세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내일 말고 내 자신을 믿어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이해하는 거, 내 목표, 내 마음, 소중한 것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내가 만들고 싶은 내일, 이걸 믿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면 내가 꿈속에서 떠올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그런 불행한 내일 말고, 이분처럼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믿고 훌륭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맞이하셨네요.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후무미다님의 사업 일기, 사업 기본기 다지기, 야쿠르트 배달로 정신상태 기강 잡기. 읽어도 웃겨요, 제목이. 후무미다님이신가봐. 아, 대박. 아빠도 지금 야쿠르트 배달을 하실 땐가봐. 진짜 하셨네. 진짜 저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이제 타시는 그 최종병기죠.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야쿠르트 아줌마 할 때 그분들이 이제 타고 다니시는 그 최종병기 탱크가 직접 타고 다니셨어요. 2024년 1월 1일 사업하는데 정신기강을 잡기 위해 야쿠르트 매니저를 시작했다. 첫 세 줄부터 약간 도저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월 1일이고 어떤 결심을 하기 딱 좋은 날이긴 한데, 사업을 하는데 정신기강을 잡기 위해 야쿠르트 매니저를 시작을 했대요. 도대체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옷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하겨우 광장시장 구제상가를 가서 브랜드 옷들을 뒤지고 집에 와 세탁하고 다림질을 해서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했어. 어릴 때부터 나는 옷을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구제상가 가가지고 옷 고른 다음에 예쁘게 입고 다니는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갑자기 중고나라에 올려서 판매를 했대. 옷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다 잘 들어봐야 돼요. 대학생 땐 돈은 없는데 많은 옷을 입어보고 싶어서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옷을 사기 시작했고,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나름의 후기 잘 보는 법을 찾아 옷을 구매 후에 한 번 입고 중고 세트 판매하기도 했어. 뭐야? 옷 좋아한다며. 많은 옷을 입어보고 싶다더니 왜 또 기승전 판매야? 자꾸 팔아. 옷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첫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이랑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 읽다 보면은 기승전 장사야 또. 옷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능은 있네. 항상 기회를 찾네. 타고난 장사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유독 한 옷이 중고나라에 올렸을 때 댓글이 빠르게 달리는 걸 보고 많이 들여와서 팔아볼까 생각하게 되었다. 역시 장사꾼 맞네. 뭐 어디에 봐서 이 사람이 옷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장사꾼이죠. 타고난 장사꾼이죠. 부랴부랴 사업자를 만들고 바로 중고나라에 리플 좀 많이 달렸다고 바로 사업자들 만들었대.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천재. 판매를 했는데 그 결과는 또 대박. 23살의 나이에 벌기 힘든 큰 돈을 얻게 되었다. 사실 돈보다 너무 신이 났다. 신이 나겠죠. 내가 고른 제품이 인기가 많은 게 신기했다. 이제 돈을 벌리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내가 돈을 잘 버는 건 원래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이제까지는 내가 구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을 갖다 팔았는데 지금은 내가 바잉한 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내 안목이 인정을 받은 거죠. 돈도 돈이지만 내 안목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진정한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타고난 사업가예요. 벌써 돈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취향이 인정받은 게 중요한 거야. 와, 미쳤다. 너무 신이 나서 공강 시간만 되면 또 다른 아이템 찾느라 정말 바빴지만 행복했다. 밤을 새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후기를 찾고 물건이 오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 용어로 생각하면 리딩 타임이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아까운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의 적재 요소를 리딩 타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천재입니다, 천재. 당시 금요일 공강이었던 나는 월요일 자체 휴강을 하고 금토일월 중국에 직접 가보기 결심했다. 이제 놀랍다는 생각도 이제 아깝습니다. 내 사업의 근본이 됐던 그곳으로 가가지고 내가 직접 유통업자 없이 유통을 하겠다. 대학생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추진력이 아니죠. 바로 중국에 가가지고 리딩타임을 해결해보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에 지역을 찾아보니 중국 옷도매는 광저우로 가야 한다는 글들이 많았다. 맞습니다. 광저우에서 옷도매는 이제 이웃시장이나 이런 초거대한 시장이 있어요. 엄청 큽니다, 거기. 중국의 이웃시장 같은 도매시장을 가면요, 얼마나 거대하냐면요, 온 세상 모든 게 거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거기 간다고 해도 거길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길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안을 세그웨이를 타고 다녀야 돼요. 너무 커서 시장 안을 그렇게 돌아다니셔야 되고, 그렇게 해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봐주는 팀들이 존재해요. 그 시장 안에 내가 원하는 걸 딱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케이 이런 거 비슷한 거 찾아달라는 거지 하면은 이제 팀이 싹 퍼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찾아서 와서 모아서 보여줘요. 이런 걸 따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거기를 이제 눈 감고도 다 다닐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한 열댓 명이 싹 전기 자전거 타고 싹 퍼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그분들의 에이전시에 또 외주를 줘가지고 한 수백 명이 동시에 그걸 찾아요. 그래야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만큼 커요. 근데 거기를 지금 이분이 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업적 사고의 진행 속도인지. 아무튼 광저우로 가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자부터 발급받고 부랴부랴 광저우에 있는 구매대행 업체에 카톡을 돌려 미팅을 잡고 광저우로 떠나는 데까지 비자 발급일 포함 거의 일주일 이내로 걸렸던 거야. 미쳤다 진짜. 미친 사업가다. 타고난 사업가. 계속 말하는데 와 비자 기다리는 동안 광저우에 있는 구매대행 업체들의 카톡을 다 돌려놨. 아까 제가 말했던 걸 가보지도 않고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전부 다 해결해 놓고 갔다는 거예요. 와 미쳤다. 대체 어떤 인생을 사신 겁니까? 무작정 광저우 공항에 내려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 갔다. 가이드도 없이 시장을 돌아다니는 한국인은 거의 나 혼자인 것 같아. 작은 계산기와 한국에서 미리 출력해가 이 옷은 얼마입니까? 라고 적힌 중국어 카드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니 상인들도 신기했는지 번역기를 써가며 친절히 응대해줬다. 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제 젊은 대학생이 와가지고 이 옷은 얼마입니까? 라고 적힌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바잉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해주지. 얼마나 신기했겠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해요. 그렇게 신나게 하나라도 더 구경하다 보니 약 3만 보가 찍혀있던 게 기억이 선명하다. 근데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 그냥 정말 신이 난 상태였다. 다음날 되니 다리가 아파서 혹시나 물을 많이 먹으면 시장에서 화장실을 갈까봐 진짜 물 한 모금에 진통제 먹어가며 또 걷고 그래도 행복. 이런 미친. 이게 말이 돼. 도대체 무슨 사명감. 도대체 왜 이러기까지. 옷을 좋아하는 소녀였다며. 옷을 좋아하는 소녀 어디 갔냐고. 전혀 아니잖아. 어떤 사명감을 가진 불굴의 투사잖아 지금. 옷이 아니라 사업에 미친 것 같은데. 아무튼 미팅도 너무 재밌었다. 어린 여자애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오니 사장님들이 이것저것 알려주고 그렇게 나는 첫 중국 출장에서 많은 걸 배우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 후로는 나름 승승장구였다.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빅사이즈 쇼핑몰이 성행이었지만 어린 나이층 공략에는 질이 너무 낮은 문제에서 기회를 찾아서 구매 파워가 있는 30, 4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분들은 사이즈가 여유 있으면 질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야 해서 마음에 드는 옷을 구매하려면 백화점에 가야만 하는 점을 파악해서 작은 사이즈지만 좋은 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따로 부탁을 해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변형을 하고 맘카페를 공략해 판매를 했고 인부복 시장에 제품 수가 작두유의 불편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에게 따갑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파악을 해서 임신 준비 카페를 공략해 판매를 했다. 와 진짜 이 사람 뭐야? 이거 뭐 어릴 적에 내가 떠오르는데? 거침이 없잖아. 이 사람은 사업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업에 관한 사고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굉장히 담백하게 써져 있는데 거짓말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내가 사업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거기에다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걸 바로 결정하고 바로 도전하고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겟층을 알아보고 그 타겟층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아무도 공략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해내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만의 제품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명확한 채널을 공략을 해서 판매를 했죠. 그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이 모여있는 채널을 분명히 설정을 해서 공략을 했죠. 그래서 판매까지 순식간에 지금 이뤄낸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재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분은 23살 여대생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인부복 시장에서 훌륭한 인부복이 없다는 거를 지금 발견을 하고 그런 인부복을 만들어서 임신 준비 카페를 공략을 했어요. 거긴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와 미쳤다. 그래서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 그래서 그냥 가게가 아니라 공장들이랑 일하게 되면서 사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아주 파괴적이에요. 공장들이랑 일하게 되면서 많은 공장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둘씩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약 1년 만의 일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때 나는 졸업 후 진로를 고민 중이었는데 당시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이민을 위해 사업 자금으로 호주 유학길에 올랐다. 와 이거 거침이 없어. 갑자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민을 꿈꿔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번 돈으로 이민까지는 못 가도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어릴 때 꿈을 바로 이룬 거예요. 미쳤다. 전공인 토목을 공부하며 중국과 호주를 오가며 제품 제작 프로모션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과 공부
둘 다 열심히 해나가던 중 코로나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순간 내가 사업과 학업 둘 다 가져온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둘 다 하느라 애써서 다행이다 생각했다. 와, 미친 긍정 마인드.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좋아. 차라리 지금 이렇게 된 게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멘탈이다. 이 친구는 보통이 아닌데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사업이 휘청거리며 느꼈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사업을 할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를 다녔다. 그치만 사업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포기는 하진 않고 규모를 줄여서 계속 병행해 나갔다. 아무리 내가 사업에 재능이 있고 잘 됐다 한들 그게 한번 휘청거렸을 때 충격은 여러분들 정말 극심해요. 이분이 담담하게 썼지만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됐을 때 더 고통스러워. 두려움이 커지죠. 난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때 엄청난 좌절감과 절망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다 나는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번 확 휘청이니까 나는 오히려 더 크게 했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얻었던 행복이나 성취감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는 시기가 첫 번째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도 그런 시기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꼭 어려운 일인지 공포스러운 일인지 저도 그래서 이렇게 잘 하다가도 확 그냥 그 사업에 정이 확 떨어져서 사업을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두 가지 욕심을 부려서일까 결국 우울증이 찾아와. 불안해서 선택한 회사는 나를 불안해서 놓아줄 수가 없었고 우울함도 같이 데려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포기. 하나를 놓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마음이 말하는 대로 사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회사를 나온 뒤 내 우울증은 더 심해졌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한 번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도망쳐 나온 곳에서 안정감을 얻기도 어려웠으니까 사실상 두 번의 실패를 연달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원래 잘했던 거를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너무 거침없이 달리다 보니까 너무 크게 넘어진 거예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간 게 아니라 한 방에 크게 다친 거예요. 일어서는 법을 배울 새도 없이 너무 크게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회사에 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 열심히 이겨내려고 했지만 사업이 잘 되는데도 불안한 순간이 불쑥불쑥 찾아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사업이 재밌어서 했는데 지금은 또 도망치듯이 사업을 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 불안했던 거죠. 내가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견뎌야 되는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나는 또 남들이 만든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 회사보다는 업무 강도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 보이는 공무원이 돼서 사업을 또 병행하고자 했고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날 내가 또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또 다른 불안을 선택한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임용을 포기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번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선택과 결정이 회피가 되기 시작.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예전엔 좋아서 선택한 일들이었는데 도망치기 위해서 선택한 일들이 잘 될 리가 없고 그리고 그걸 느낄 때마다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신감은 떨어져. 엄청 힘들었겠다. 이제는 다시 불안을 피하지 않기 위해 아예 불안을 맞이하는 방향으로 배워나갔다. 뭘 선택해도 불안하다면 불안 사이에 행복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습관이 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해. 그렇지만 이제는 또 다시 남들의 궤도에 돌아갈 수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운동이 직방이라길래 밤낮이 바뀐 규칙적이지 못한 습관을 강제로 바로잡기 위해서 야쿠르트 매니저를 시작했다. 그래서 야쿠르트 매니저를 시작을 하셨구나. 다 이유가 있었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좋아서 시작한 일이 돈이 되니까 사업을 했고 사업이 잘 되니까 꿈이었던 유학을 갔고 후무미다님의 원래 모습처럼 단순하면서도 그 분명한 캐릭터처럼 원래 내 모습처럼 선택을 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뜬금없을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원래 나다운 선택을 하셨네요. 좋아요.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준비를 하고 아침 6시에서 8시 총 2시간의 일은 나에게 고요한 평온과 현재의 생생함을 동시에 선물해줬고 때론 불안을 온전히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다 줬다. 그러던 와중에 헤이리 형을 만났고 헤이리 형이 알려준 사명이 있는 창업은 더 이상 전에 그냥 하던 사업과는 다르게 날 불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빛나는 사명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내 진짜 사명과 소망을 담은 창업을 꿈꿔볼 마음이 생겨났다. 나만의 궤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직 정확한 사명을 찾진 못했다. 이렇게 모호한 상태여도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이렇게 활기차고 이토록 행복이 명료할 수가 없고 거의 혼자 일했던 나는 이제는 사업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새롭게 배워보고 싶고 각각의 불안을 혼자 맞이할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다. 헤이리 형, 진심으로 사업에서 사명을 알려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모사모 카페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정말 울고 웃게 하네. 멋있다.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진짜 이렇게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처음에 글을 읽을 때는 정말 사업에 재능이 있는 어떤 친구가 그 타고난 재능 덕분에 이렇게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어쩌면 정말 숨기고 싶은 내 재능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그 큰 실패로 하여금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현실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그리고 그 결정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정말 사람이라면 어쩌면 숨기고 싶었을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때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었지만 나약하고 약해졌고 불안하고 외로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평생 혼자 간직하고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용기를 준 거예요. 후무미다님 너무 고맙고, 지금 후무미다님이 야쿠르트 매니저를 하면서 다시 용기를 되찾고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은 모두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정말 계속되는 실패를 연이어서 겪으면서 수없이 많이 무너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명랑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호모미다님의 캐릭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호모미다님은 자신만의 길을 찾은 거예요. 아주 작은 계기로. 그리고 제가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제가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이 재능 넘치고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계기만 필요했을 뿐이에요. 호모미다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아주 작은 불씨가 되었을 뿐이고, 다시 한번 호모미다님이 저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셔가지고 저도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모사모. 책을 읽을 필요가 없구만.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는 그 어떤 드라마, 영화, 문학보다 더 위대한 법이야.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리가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비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하게 울고 웃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또 금요일 밤을 우리 삶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선정되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상품이 전달될지는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끝나고 지금 계신 분들 오늘 라이브 얼마나 우리 행복했는지 모사모에 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고 이 행복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모사모에 글 하나씩 남기고 주무시는 걸로 하시죠. 그게 저한테도 큰 동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항상.